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2023학년도 주요 업무 계획 정책 사항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로 이동을 할 때나 짬짬이 시간이 날 때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듣고 말하면서 이 경기교육의 주요 업무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3, 경기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에서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추진과제 3-1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운영, 3-2 교육활동 보호 강화, 3-3 교육 공동체 자율성 확대, 총 3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 과제인 3-1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운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1 인성교육 내실화. 주요 정책 부서는 생활인성교육과이고요. 추진 목적은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인성교육 내실화, 균형 있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 실천입니다. 추진 방향은 첫째,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한 인성교육의 가치 및 덕목을 실천. 둘째, 관계 개선 및 상호작용 기반 인성교육 교원 역량 강화. 셋째, 균형적, 일상적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추진 성과는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2023학년도 추진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첫째, 경기 인성교육 모델을 통한 인성교육 체계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성 덕목과 가치 체계화. 기본 문서에 이 덕목과 가치가 체계화되어 있으니까 기본 문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 인성교육 모델에 기반한 당리학교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 요 체계화한 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한 공동체 인식 확산. 우리가 이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님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둘째, 인성교육 기반 교육과정 운영 정착. 이 교육과정 안에 인성교육이 스며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단위학교 인성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 학교 상황과 학생 성장 단계에 맞는 인성교육 핵심 가치 선정 및 학교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지원합니다. 학교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성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고요. 인성 덕목과 다양한 교과를 연계한 인성 내면화 수업 전개를 지원합니다. 예술, 체육, 독서 등 사회정서적 인성교육 운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안 인성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서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합니다. 셋째, 시대적 가치를 담은 학교,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운영 지원. 맞춤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를 위해 유아 및 초등 저학력 단계의 놀이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발달 단계별 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실시합니다. 또 인성교육 실천 공유회를 통해서 공교육 중심의 인성교육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학교급별 학생 인성 함양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디지털 인성교육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섯째, 인성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인성교육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학교 인성교육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이 체제 안에서 인성교육 전문교사 운영을 통해서 권역별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지역 단위 인성교육 특색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단위 학교에 인성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가정과 학교, 지역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생활인성교육과에서는 균형 있는 가치관 형성을 통한 시민교육 실천을 지원합니다. 백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경기형 인성교육 관련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이 교과서는 인성교육부터 시민교육까지 확장하는 경기형 교과서를 개발하고요. 인성교육,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과서는 초등 1, 2학년용 그리고 3에서 6학년용에 관련해서 지도서 각 1종과 교과서 4종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과서는 학습자의 접근성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해 교재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역 기반의 시민교육 실천학교 2기를 운영합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중심 시민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고요. 시민교육 실천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지역별 네트워크 사례 나눔을 위한 컨퍼런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학생 참여 시민교육 운영을 지원하는데요. 학생 참여 학교 시민교육 운영을 위해서 20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이 기획 주도하는 토의토론 활동을 교육과정 내나 동아리를 통해서 운영하고요. 지역 연계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는 실태조사, 문제해결, 실천 활동 등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 학교 시민교육 사례 나눔 공유회를 운영합니다. 넷째, 균형적 일상적 시민교육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시민교육 연구회 및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요. 교원 대상 특강 등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합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세계 시민교육 관련 연구 및 사례 나눔 활동도 실시한다고 하네요. 자, 정책 3의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정책입니다. 세계 시민교육 강화. 주요 추진 부서는 생활인성교육과와 융합교육정책과인데요. 생활인성교육과의 추진 목적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세계 시민교육 내실화고요. 추진 방향은 주제중심 수업 사례 발굴 공유 및 확산, 지역자원 활용과 연계한 세계 시민교육 지원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추진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체험중심 생태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시민 양성, 국제교류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과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입니다. 생태환경교육과 관련된 추진 방향은 지역과 연계한 체험중심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 실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된 추진 방향으로는 온라인 국제교류 확대 및 상호 방문 국제교류 추진, 목표 언어를 도구로 하여 SDGs 등 글로벌 문제인식,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을 신장하고 국제기구, 주한국외공관, 국제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올해 추진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생활인성교육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3배의 시민교육을 운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첫째,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세계 시민교육을 내실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세계 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지원청 중심 학교 세계 시민교육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공유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지역자원 유관기관 활용 세계 시민교육을 내실화합니다. 둘째, 세계 시민교육 학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 세계 시민교육 주제중심 학생주도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세계 시민교육 주제중심 수업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지원합니다. 셋째, 세계 시민교육 선도교사 운영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요.
세계 시민 선도교사를 선발해서 운영하고요. 또 연구회 및 지역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선도교사 직무연수 그리고 교원 대상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역량 강화를 다양한 층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시민교육 관련 연구 및 사례 나눔 활동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단 부분에 세계 시민교육 중심 학생주도 참여활동 운영 예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학교 자율과정과 연계하여 세계 시민교육 관련 주제 편성 운영하고요. 교육과정 안에서 교과 융합형으로 운영하고 동아리나 학생자치회 등과 연계해서 학생주도 토의토론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넷째, 유관기관과 협업체제 운영. 전문기관과의 협업체제 구축으로 활동, 공유 및 우수자원을 활용하고요. 이제 코이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유네스코, 에이펙 EU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처를 발굴해서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융합정책 교육과인데요. 체험 중심 생태 환경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지역 연계 생태 전환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데요. 지역 연계 생태 전환 교육 실천학교. 작년까지는 탄소 중립 시범학교였는데 77교를 선정해서 생태 전환 교육 실천학교로 운영하고요. 탄소 중립 중점학교도 10교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 담당자 워크숍을 운영하고 권역별 생태전환 토크 콘서트 운영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서 단위학교에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생태전환교육 실천 사례 발굴 및 지역별 특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둘째,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합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생태전환교육을 학년별 2차시 이상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학생 주도의 생태전환교육 안착을 위해서 생태숲학교를 3교 운영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해서 1교 1환경 동아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연계 환경보전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셋째, 환경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환경교육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속발전 교육 관련된 직무연수가 있고요. 일정 연수나 교감 교장 자격 연수 때 이제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탄소 중립 학교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권장한다고 이 공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융합교육 정책과 두 번째, 학생 학교 중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첫째, 온라인 국제교류 확대 및 상호 방문 국제교류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운영, 업무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하고요. 2023학년도 국제교류 활동 시작하기 가이드북을 활용한 새학기 준비 연수 운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교류 운영고 지원을 위해서 교사 멘토 멘티 프로그램도 실시를 할 예정이네요. 둘째, 국제교류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교육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해외 학교와의 온라인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 공동 프로젝트, 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제를 가지고 공동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요. 세계 시민교육 과제를 발굴 및 융복합 프로젝트 수업 모델 개발해서 단위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네요. 기관 연계 국제교류 운영, 역량 강화 연수 운영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셋째, 학생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한 상호 방문 교류를 지원하고요. 국제기구, 주한 국외공관, 국제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 공동 프로그램 운영, 한국교사와 해외교사와의 국제교류를 통한 교사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었었는데 교사 간의 국제교류도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두 번째 추진 정책 3-2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에서 이 서희초 사건 이후에 많이 변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 경에 아마 학교마다 이 생활지도와 관련된 기준고시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교권사법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 내용 반드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4학년도에 변화될 교권과 관련된 부분들도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영상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3-2-1 첫 번째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이건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10월인데 9월 달에 생활인권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선포를 하시고 실제로 작업에 착수를 했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부서는 생활인성교육과고요. 추진 목적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위한 생활교육 내실화입니다. 추진 방향은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현장 지원 강화, 학교 교육 공동체 인권교육 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 내용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인데요. 생활교육 협의회 구성 및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데 학생 생활 인권 규정 운영 매뉴얼 및 지침을 보급하고 학생 생활교육 정책 실행 연구회를 운영하고 권역별 생활교육 협의체, 지구별 생활교육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많이 바뀌어서 학교마다 이때 지급이 됐겠지만 아마 9월, 10월, 11월경에 새롭게 규정을 개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예정일 겁니다. 둘째, 교육과정 연계 학생 생활교육 활성화. 학생생활교육 운영 우수 사례 발굴 및 표창을 하고요.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10월 달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셋째, 학생생활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자료 개발. 그래서 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반기별로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유형별, 시기별 생활교육 도움 자료를 제작해서 9월에 단위 학교에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넷째, 학생생활교육 지원정책 활성화. 학생생활교육 학생주도 실천 프로젝트 UCC 공모전을 10월에 실시하고요. 사회봉사기관 운영 현황 안내 및 발굴 활성화를 2월과 9월에 해서 이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었을 때 사회봉사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해서 지역마다 아이들이 이 선도의 개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교육 공동체 인권교육 활성화가 있는데요. 첫째, 교과 통합형 인권교육 초등학교 수업 자료를 보급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수업 자료를 초등학교에 보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둘째, 학생의 인권에 관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 모니터링.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기초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도나 지침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 2회 이런 사례들을 모니터링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 자료 안내 온라인 플랫폼 운영. 그래서 경기학생 인권의 광장 자료실을 운영해서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탑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 밑에 사회봉사기관 자원 목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칙 위반으로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의 사회봉사 의뢰가 가능한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자, 둘째, 요즘 이제 뜨거운 이슈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추진 부서는 생활인성교육과고요. 추진 목적은 교육활동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가 목적입니다. 추진 방향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화해장재단, 경기국권 보호지원센터 확대 설치를 통한 지역중심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 기반 조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올해 내용 살펴보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이제 3센터에서 이제 6센터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향,
수원 용인에 있었는데 구리 남양주, 성남, 화성우산 이제 3개를 더 신설을 해서 각 지역청을 밀접하게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상담 및 지역청 단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센터별로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 변호사 각 1명씩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권 관련된 이제 사법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서는 학교 안에 있는 교권 관련된 기구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으니까 제가 올린 것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교육활동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 그래서 여기 이제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확대한다. 그래서 현장 밀착형 원스톱 통합 지원을 하고요. 교육활동 치매 피해 교원, 직무 스트레스 초기 상담 및 이제 상담을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협력기관 연계 및 사례 관리, 복귀 지원, 그리고 교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갈등 분쟁 전문가 연계 이걸 지원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교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방 활동이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좀 운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답변을 하실 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교권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운영체제 강화한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주로 이제 법률 자문,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뭐 이제 언론 사안을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이제 교권 보호와 관련된 문의 안내, 상담, 지원청 현장 지원 요걸 하고 지원청에서는 긴급사안 현장 밀착형 초기 대응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이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이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50만 원으로 올랐고요.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민사 2억 5천, 형사 5천만 원 연간 이제 15억 한도로 운영이 됩니다. 분쟁 중재를 위한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를 하는데요. 이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초기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화해중재단, 이미 이제 화해중재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학교 폭력, 이제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요 3가지 관련된 사안에 이제 이 조정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내년도에 넘어가겠지만 여기 지원을 위해서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컨설팅단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세 번째,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그래서 이 문화를 조성한다는 게 예방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방법을 홍보한다. 그래서 뭐 이건 선생님 대상이겠죠. 보도자료, 뭐 이미지 홍보, 홈페이지 메뉴 정보, 홍보물 이걸로 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갈등 관리를 지원하는데 이건 뭐 이제 앞으로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바로 그곳을 통해서 화해중재단이나 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교육활동 보호 연수강사 인력풀 구축 및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강사 인력풀 구축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교권보호 책임관, 교권보호업무 담당자, 경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셋째, 교육활동 보호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배포되어 있는데, 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통화 연거름 제작 활용 안내 등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선생님들하고 정담회를 했을 때 이 매뉴얼에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매뉴얼도 수정하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개정해서 매뉴얼을 보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 균형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지원하는데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기본법에 교사와 학생이 원활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됐고,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및 상호 존중 문화와 관련된 역량 강화를 이제 지원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예방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주요 정책 과제 마지막 3-3 교육 공동체 자율성 확대와 관련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3-3-1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 부서는 생활인성교육과와 대외협력 총괄과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의 추진 목적은 자율적 학교 문화 조성, 다양한 교육활동 및 학생 중심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고요. 추진 방향은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한 학교 단위 자율성 강화, 학생 주도의 자치활동 보장과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의 사회적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총괄과의 추진 목적은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이고요.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지원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좀 바뀌게 되면서 이 정책들도 변동이 내년도에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생활인성교육과에서는 이제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자치, 그리고 대외협력 총괄과에서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진 내용 보시면 첫 번째가 자율적인 학교 문화 조성인데요. 이를 위해서 첫째,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학교 자율 운영을 지원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데요. 이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죠. 학생, 학부모 교직 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한다. 그리고 학교장 리더십과 교육 공동체의 수기를 바탕으로 자율적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둘째, 지역 기반의 학교 자율 운영 활성화 지원원 체제를 구축하는데요. 학교 자율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별 사례 공유를 통해서 정책 발전 방안 및 정책 일반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학생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지수 및 이걸 개발해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 참정권 교육을 지원하는데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정권 교육계획 수립 및 안내를 하고 유권자 및 예비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셋째,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 지원 및 청소년 대표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을 하는데요. 먼저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안내하고 이 의회 의원님들이 사회 참여 활동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책들을 제안할 이 지역 그 청소년 의원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으로 정책 제안, 현황 지역 간 공유를 하고요. 여기에서 청소년 교육 운영에서 제안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영된 것들이 다시 피드백이 그 의회로 돌아가서 그들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청소년 교육의 활성화 추진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역 청소년 대표 교육정책 토론회를 운영하는데요.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에서 운영한 교육정책 제안, 실천 활동 보고서 제출 및 공유회를 하고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 및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에서 제안된 정책과 학생의원들의 요구를 정책부서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들이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답변 자료가 지역으로 내려오고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제 대외협력 총괄과에서 지원하는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참여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요.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의 민주적 구성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학부모 참여 활성화, 업무 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정책 개발 기능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둘째, 학부모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공감대 형성.
이를 위해서 이 지역청마다에 있는 학부모 전문가들이 학부모 리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연수를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활동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공유하고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원의 학부모 참여 인식을 개선합니다. 이제 민원인으로서의 학부모가 아니라 교육의 협력자로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학부모 교육 수행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 및 적용을 하고 지역, 계층, 성장 단계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3-3-2 사학학원의 자율 운영 역량 제고인데요. 이건 사립학교 지원, 주요 추진 부서는 사립학교 지원과, 유아교육과, 평생교육과입니다. 사립학교 지원과에서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균형 성장이 추진 목적이고, 추진 방향은 사립학교 자율성 함양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고, 사립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확대로 학교 자율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교육공동체 소통 활성화를 통한 불필요한 규제 해소 및 노력 및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고요. 추진 방향으로는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및 지능형 나이스 지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는 학원 등의 자율적 성장 기반 및 자율 개선 능력을 제고하고요. 추진 방향은 학원 등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성장 기반 강화, 학원 자율조직 활동 확대 및 설립 운영자의 역량 강화로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을 지원합니다. 올해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요. 사학기관의 자율성 함양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 경기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고요. 자율적 성장을 위한 사학 분야별 직무 연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건데 노후시설 지속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82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데요. 경기 유아교육 상생발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늘려나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유아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신장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요. 특색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사립유치원의 재정도 지원을 확대하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유학비 지원을 최대 월 20만 원 지원하고요.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를 급당 51만 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도 감독도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정화 지원 및 재무 회계 교육을 강화하는데 공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상시 운영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대상 실시간 쌍방향 원격 교육을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사립유치원 업무방 접속 개선을 위한 가상사설망 단계적 개통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정보 공시 기준 나이스 시스템 유치원 조직 정보 현행화,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학원 운영 자율성,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는데 학원 자율정화 조직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 학교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학원의 투명한 운영을 점검하고 지원을 하고요. 학원 상호 간의 운영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으로 자율 개선을 증진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학원 등 컨설팅 확대 및 개선을 하는데 위에서도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발굴한다기보다는 고쳐 나갈 수 있는
지도 점검 위주로 자율성과 건전성을 확대하고 이런 불법 운영을 사전 예방해서 이 학원들이 지역 그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교습소 설립 운영자 및 강사 연수를 내실화할 예정인데요. 이 설립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성장을 지원하고 안전교육, 법정 의무교육 확대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원 문화를 정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 세 번째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어떻게 학교 정책에 참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토대로, 그리고 교육부 교권보호와 관련된 이제 시행령이 나오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더 좋은 자료들, 동영상을 제작해서 선생님들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또 응원의 댓글도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공부 여기서 마치고요. 선생님들의 작은 노력이 앞으로 좋은 결과를 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파이팅!